대한민국 축구의 미래, 빛나는 보석 이강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대한민국 현재 누구보다 잠재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서서히 그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대한민국, 아니 전세계가 주목하는 유망주, 현 발렌시아 FC에서 강력한 활약 중인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 빛나는 보석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새해 고배당 346배 적중 내역입니다. 저희는 고배당과 안전배당을 구성하여 항상 수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VVIP 해외 픽스터, 유료픽, 스포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고정 댓글로 문의주세요. 여러분,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방영했던 나라라 슛돌이라는 프로그램 기억나십니까? 이미 알고 계신 팬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라라 슛돌이 하면 생각나는 선수가 있죠. 바로 이 프로그램의 3기 출신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6세부터 축구선수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당시 슛돌이 감독이었던 유상철 선수는 미취학이었던 어린 이강인 선수의 테크닉을 높이 평가하며 이렇게 회고했죠. 기술적으로는 이미 어린 나이의 완성형이었다. 유일하게 그가 보완해야 할 점은 스피드다 라고 말이지요. 시즌이 바뀔수록 슛돌이들의 전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참여했던 슛돌이 3기가 정점을 찍게 되죠. 이 팀은 이강인에 의한 이강인을 위한 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6세 이강인이 보여준 잠재 능력은 예능을 넘어 진지하게 다뤄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지금도 이강인을 검색하면 슛돌이 시절 이강인의 스페셜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때 슛돌이 3기의 전적은 20승 4패로 두 번의 패배는 당시 최고의 유망주들로만 모여있던 차범근 축구교실 팀이었고, 나머지 두 번의 패배는 2세 더 많은 형들에게 안타깝게 패배한 것이었지요. 슛돌이 3기의 전적은 대단했습니다. 당시 같은 기수 멤버였던 서효셉과 김성민 또한 현재 국내에서 활발히 축구 생활을 하는 중이고요. 어린 시절 이강인은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를 메시, 마라도나, 박지성이라 뽑았습니다. 여담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강인은 박지성과 CF를 찍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CF를 찍던 도중 박지성의 2002년 월드컵 포르투갈전 골을 재현해 보여준 이강인은 박지성의 놀라움을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강인의 대단했던 일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당시 이강인은 슛돌이를 방영 당시에 인천 유나이티드 유스팀에 입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천 유나이티드 유스팀은 U12 멤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만 6세의 나이로 6년 이상이나 많게 차이나는 형들과 훈련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유스팀의 감독은 이강인을 세계로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감독과 이강인은 스포츠 매니지먼트사와 함께 스페인으로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이강인은 비아레알, 발렌시아 등 여러 팀에서 입단 테스트를 받았고 수많은 유스팀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게 됩니다. 발렌시아 입단 후 슛돌이 출신 유망주 이강인의 행보는 여러 매스컴에 방영되었고 네티즌으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 유스 엘리트 코스를 차근차근 밟게 됩니다. 그는 발렌시아 CF 알레빈 C로 출발해 인팔틸 BA를 거쳐 카데테 BA 그리고 1군 진입 전 최종으로 점검을 받게 되는 후베닐 BA를 거치며 점점 프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절 역시 이강인의 성적은 화려한데요. 9살 때 이미 그는 플립플랩, 마르세유턴, 라보나킥, 시저스킥 같은 고난이도 기술을 사용했으며 10살 때는 심폐지구력 테스트에서 같은 나이 때 체육 영재 0.1%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이후 이강인은 토렌트 대회와 마요르카 국제축구대회에서 MVP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으며 2013년에는 블루 BBVA 대회에 참가해 득점왕을 수상하고도 베스트 7에도 선정됐습니다. 또한 이 대회에서는 도르트문트 유소년 팀과의 조별리그에서 프리킥골을 기록했는데 이 골은 당시 토트넘에서 활약하던 로베르토 솔다도가 극찬함으로써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의 두드러진 활약으로 바르셀로나, 맨유, 바이에른 미넨 등의 빅클럽들이 그를 영입하기 위해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발렌시아는 스페인에서 생활하는 이강인 가족의 생활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또 한 번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강인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2015년 로케타스 데마르 대회에 참가해 발렌시아를 우승으로 이끌고 대회 MVP를 수상했습니다. 2016년 이강인은 발렌시아 주 16세 대표팀에 선정됩니다. 그는 스페인 전국대회에 출전해 발렌시아 주 대표팀의 준우승에 기여하는데요. 이 대회 결승전인 마드리드주와의 경기에서는 수비수 2명을 제치고 환상적인 중거리 슛을 기록한 그는 스페인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날, 레알 마드리드의 관심을 뒤로하고 2017년 또 한 번 발렌시아와 2년 계약에 합의한 이강인 선수. 그는 만 16세 나이로 4살을 월반해 국제 청소년 축구대회 코티프 2017 U20에서도 팀을 준우승으로 이끌며 대회 MVP를 수상하며 점점 원석에서 보석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강인 선수는 2017년 만 16세의 나이로 프로 데뷔전을 치릅니다. 이는 발렌시아가 이강인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린 선수에게 프로 무대를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웬만한 유망주가 아니면 절대 해주지 않는 대우라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21일 이강인은 발렌시아 CF와 한국 돈으로 대략 1,057억 원에 4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2022년 여름까지 재계약에 합의합니다. 협상의 핵심은 1군 보장이었다고 하지요. 재계약을 확정지은 이강인은 소속은 2군이지만 1군 프리시즌 훈련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12일 한국 시간 4시 30분 TSB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후반 33분에 교체 투입된 이강인 선수는 42분에 헤딩골을 성공시키며 발렌시아 1군 데뷔 골을 넣었습니다. 홈 데뷔전에서 무려 득점까지 성공해낸 발렌시아 최초 동양인 선수, 발렌시아 최연소 데뷔 외국인 선수, 한국 역대 최연소 유럽 1군 무대 데뷔 선수 등 수많은 타이틀을 가지며 퍼펙트한 데뷔전을 보이게 됩니다. 2019년 1월 13일 이강인은 만 18세의 나이로 스페인 라리가에서 첫 경기를 가지며 이천수, 이호진, 박주영, 김영규에 이어 라리가 무대를 밟은 5번째 한국 선수가 됩니다.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이강인은 후반 41분 체리셰프를 대신해 교체되었는데요. 2018-19 시즌 그는 만 16세에 데뷔한 안데르 바레네치아 무르구사에 이어 라리가 시즌에서 두 번째로 어린 선수로 기록돼 발렌시아 CF 구단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라리가 데뷔전을 치른 외국인 선수가 됐습니다. 1월 30일에는 드디어 발렌시아 1군과 1군 계약을 맺고 16번을 배정받았죠. 시즌 종료 후 발렌시아는 게데스와 체리셰프가 왼쪽 날개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고 마르셀리노 감독 역시 기존의 전술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별로 없는지라 이강인 측은 여타 팀들로 임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발렌시아 역시 완전 이적보다는 임대를 보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고요. 그렇게 이강인의 18-19 시즌은 11경기 중 선발로는 5경기를 치르게 되며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실 이강인의 이미지를 제일 선보일 수 있었던 기간은 2019년 피파 U20 기간이었습니다. 우승을 아쉽게 놓치며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준우승 기록을 세웠는데요. 그 속에는 이강인이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7경기를 치르는 동안 2골 4도움으로 맹활약하며 이번 대회에 골든볼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대한민국 선수로서 골든볼을 받은 선수가 이강인이 최초라는 점인데요. 이 정도면 국위선양을 넘어서 이강인이 왜 세계로 통하는 선수인지 그 이유를 증명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계는 이강인을 주목했고 발렌시아는 이강인을 자랑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온 19-20 시즌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9월 마르셀리노 감독이 경질됩니다. 구단 주인 피터 림과의 갈등이 원인이었죠.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피셜을 발표했으며 축구 팬들은 드디어 이강인을 잘 써주는 감독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응과 위기의 팀을 2시즌 동안 챔스까지 올려놓고 코파델레이 우승까지 이뤄낸 훌륭한 감독을 구단주의 고집으로 내친 것은 아니냐는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신인 감독으로는 알베르트 셀라데스 감독이 지휘봉을 찾게 됩니다. 사실상 경력이 많지 않은 신인 감독의 영입으로 인해 발렌시아 팬들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와의 챔스 예선에서 승기를 잡는다던가 이번 시즌 거함 바르셀로나를 잡아냈던 아틀레틱 빌바오의 홈에서 이강인이 없는 1대0 승리를 거두며 감독 셀라데스의 자질은 괜찮게 평가되는 듯합니다. 그런 감독의 지휘하에 발렌시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발렌시아는 고수해왔던 4-4-2 전술에서 4-3-3 전술로 변화를 줬고 이강인은 좌측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서며 기존 전술에서 측면 미드필더를 주로 소화하게 되며 출전 시간이 제한되었던 그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챔스리그 조별예선 첼시와의 2차전에서 이강인의 약점인 스피드도 조금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경기 도중 근육 파열로 인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부상 시기 또한 좋지 않았죠. 부상 기간에 유럽 데일리 메일은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23세 이하 유망주 50인을 선정했는데 이때 이강인은 제외됐습니다. 6월 U20 골든볼을 수상할 때만 해도 톱클래스 유망주였지만 몇 달 사이에 부상과 부진으로 인해 가치가 하락된 이강인 선수. 어쩌면 그는 최고 유망주이자 최연소 선수로서 구단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부상과 경험 부족으로 선발의 기회가 날아가고 실력조차 저하된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승우, 백승우보다 이강인의 잠재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건 그가 최연소 나이에 데뷔했다는 점을 떠나 그의 테크닉과 대범한 성격 그리고 안정적인 골 관리 능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살이었던 슛돌이가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축구 선수로 자랐습니다. 우리는 이강인의 잠재성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가 한국 축구 역사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여타 괴물 선수들의 행보가 그렇듯이 그 또한 이 기간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며 더 높이 날아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저희 이슈 플레이어가 소속되어 있는 분석팀은 전문 분석 자료를 기초로 모니터링을 통한 경기 리듬과 팀 운영 상태로 전문 스포츠 자료 분석을 제공해드리며 국내 최초 도입된 데이터 알파고 기술로 동행복권 파워볼을 완벽하게 대조해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중률의 100%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익률은 100%가 가능합니다. 일확천금은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매일 VIP 수익 정보방에서 많은 수익자분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저희 이슈플레이어 소속 VIP 수익 정보방에 초대받고 싶으신 분들은 PC, 모바일 모두 영상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 링크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